인생이 망가졌어요. 오늘 김건희한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뭐냐? 왜 나를 잡아넣느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로서 명 씨를 마주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명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오늘 김건희한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뭐냐? 왜 나를 잡아넣느냐?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명 씨를 마주하게 된 김건희 씨는 명 씨 쪽은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 씨가 선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공천 개입과 김 씨의 연관성을 부인하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납득이 되게 대답해달라고 말하자 자신을 인정해준 윤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여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과연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 전 과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겠냐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칭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윤석열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자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명태균 전 시사경남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 시사경남 회장은 아니고 기자였는데. 기자였어요? 네. 같은 기자끼리 만난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경남 창원에 가서 네, 네, 네. 작년부터 네. 우리 명 사장님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괜찮죠? 네. 제가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명태균 게이트가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촉매제, 촉발제 네.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황금폰이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는데 그것은 그 조은석 특검팀 또는 이제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아마 그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네. 이 모든 것이 발단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건데 네. 지금 내란 특검팀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짧은 기간 안에 그 주요한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이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 규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도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근데 네네.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것 가운데 네네. 12월 3일 그날의 동선을 쭉 특검팀이 살펴봤더니 네. 성형외과 의사의 진술, 보좌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별로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그런 증자는 없다. 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폰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어서 공천 개입 등 그래서 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비상계엄까지 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씨를 어떻게 무혐의 처리했지? 이건 좀 문제다라는 건데 특검팀이 실제로 시간은 적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무혐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거론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또 거기에 관여가 돼 있었었고 또 그 경선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토론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반적인 거를 제가 다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거의 키를 갖고 있었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5대 5다. 뭐 저한테 한 얘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합의 보고 결정한 거를. 인사. 예. 그래서 모든 인사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결정권. 부분들의 결정권이 5대 5다. 예, 이 얘기는 김건희 씨가 해준 거죠?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결정은 이제 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업원이 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사장인지를 빨리 알아서 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래야 지시 전달 보고 네. 크로스 체크 예. 이런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키를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일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였다. 예. 그래서 이제 후보는 윤석열 예. 총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전 총장님이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원래 후보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대 5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 내가 그랬어요. 오세훈은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정희 위원장을 통해서 컨트롤을 했고 네. 뭐 저라는 사람이 뭐 지명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희 위원장을 통해서 오세훈을 컨트롤했다. 컨트롤했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나이가 어리니까 예,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뭐 말하는 대로 하니까 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준석 씨는. 어. 그러니까 뭐 크게 별도로 뭐 컨트롤이 이렇게, 필요 없어요? 예, 없었어요. 예. 직접 통화하고 되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 예. 저를 꼭 쓰고 싶다 하니 예. 그럼 세 가지 조건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네. 그 컨트롤이 되겠냐. 음. 예. 그 오세훈과 이준석은 그렇게 해서 제가 당선을 시키고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아유 우리 오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음. 예. 제가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말을 세 번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석 검찰총장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대 5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도 5대 5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네.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예. 5대 5니까. 예. 절반 아 제가 들은 것만. 제가 그러니까 5대 예. 지분이 김건희에게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50%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을 거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5대 시작을 한 5니까. 거예요. 예, 5대 5니까. 대통령 당선돼도 예, 5대 5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데 어제 패밀리 제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초기에 캠프에 사람 들어오는 것도 네. 실제로 5대 5지만 여사가 이제 다 저한테 물어봤고 또 그 부분에 됐고 원래 토요일 날 어느 그 토요일이요? 그 당시 이제 네. 날짜는 이제 제가 예, 정확히 예. 기억하지 못하지만 캠프 구성할 날. 구성할 때 네.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권성동 정진석 예. 이 두 분이 오셨어요. 예. 그분들은 저를 볼 수 없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오셨는데 아크로비스타에 예. 그 두 분이 와서 이제 캠프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짜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장재원입니다. 장재원. 예. 예. 그래서 장재원 씨 보고 예. 조직 구성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장재원 씨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했던 윤한홍이를 일요일 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윤석열 대선 캠프의 시작은 정치권에서 예. 처음에 권성동, 정진석, 그 다음에 장재원. 근데 예. 조직 구성을 잘 못해서 예. 윤한홍. 거기서 이제 이 사인방이 핵심 키맨이다. 조직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어떠냐면 지금 이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데 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그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때 검찰총장이죠. 그 제가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하면 권 의원이 자꾸 그렇게 하잖아. 예, 친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권 의원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네.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첫 번째 저하고 부딪혔던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그 보수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해갖고 이제 적폐청산할 때 네. 1000여 명을 조사하고 한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국정원장 4명도 구속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구속을 했죠. 근데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경선 치른다는 것은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탄핵소추위원장이 누구였느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권성동 의원을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예.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 TK에서 그 표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그거를 끝까지 안 치겠다고 한 거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저예요. 아니 권성동 그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다 권성동 의원이. 아니 본인은 공무원이라서 네. 지시 받은 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꼭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경선 하나마나 지는 건데 네. 그러면 친박을 지지했던 세력 그 다음에 TK에서 박정희 대통령 향수가 강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서 그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3일을 저를 쫄랐어요. 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예. 예.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 그거 좀 해주지.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그러면은 거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예. 친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윤상현 의원. 네. 예. 윤상현 의원을 그때 그때 무슨 단장이었어요? 그때 유세 단장. 예. 아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전두환 대통령 전 사위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해서 전라도나 이쪽에 오케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예. 차례 들어서 예. 지금 어떻게 사실 하겠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5대5 말씀하셨을 때 네. 김건희 씨가 그 최소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기자들이 이제 그 특검을 막 취재를 한 거예요, 주변을. 네,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권력의 추가 윤석열로 세팅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당선될 때까지는 5대5였을지 모르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상 윤석열이 다 한 거다. 김건희는 지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특검팀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엄의 결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예.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예. 의사 결정 구조는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 도장 찍는다고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네. 여기서 뭐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사실대로 사실만 내가 얘기하셔야 느껴- 예, 돼요. 예. 사실만. 그리고 사우디 국왕이 왔었잖아요. 예. 누가 악수를 하대요? 김건희 씨도 악수. 아니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의사 결정 구조는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도 그게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결정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가 네. 생각이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얘기를 12월 너 때문에 망쳤다는 얘기는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했겠어? 아. 저한테는 그렇게 딱 들리던데. 그러니까 다르게 들리나요?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사고를 쳐? 아니요. 준비가 아직 왜 이렇게 아. 부족하게 준비했어? 왜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어? 너 군대 안 갔다 왔구나. 그건 사실이죠. 야, 아니 그건 제가 사실이죠. 저는 네.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네. 1년 전에 말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프로에 그런 건 잠깐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너무 예. 많이 해서 좀 힘들어요. 예. 예. 근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던데 어, 또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어? 철저하게 안 하고 예.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나요?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12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너 네. 때문에 망쳤어? 이런 말을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5대5라서 그런 저는 겁니까?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예. 근데 초등학교 요새는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예. 다리를 한쪽씩 묶어서 예.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 아세요?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2인 삼각 하죠. 예, 그런 거. 하죠. 예. 그때 보면은 이제 꼴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은 뭐라고 하느냐? 엄마 때문에 꼴등 됐어. 엄마는 네가 못 뛰어서 그랬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한쪽 다리를 서로 묶고 네. 달리기 했는데 예. 너 때문에 이리 된 거야. 그러니까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안질병의 주술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주술사면 예. 그거 다 그러니까 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 너무 자꾸 다 이제 조금씩 왜곡된 게 너무 많은데요. 예.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말이 예. 예, 본인 윤석열 총장은 예, 장님 무사고 본인은 눈이 참 좋다. 근데 안질병이다. 그분이 주술사였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눈은 참 좋은데 안진뱅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회자가 됐냐면 김건희 여사가 왜 안질병이냐? 선거 기간에 영부인이 선거 유세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코바나 콘텐츠에서 움직여서 사과 이제 기자회견을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코바나 콘텐츠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끝나고 나서 정말 진짜 안질병이처럼 못 움직였네요. 다 떠나서 지금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사결정 구조로 종합해 볼 때. 네. 그러면 특검의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감히 지금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말은 할 수가 하는 없어요. 것은 제가 지금 불경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구형을 받는 사람인데 다음 주 제가 화요일?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예. 저한테 부담스러운 말인데 예.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집에 가도 예, 의사 결정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딸들이. 예, 그러면 용돈을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용돈이 나오겠느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 구조가 그래요. 그 집 구조가 그렇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김건희 여사가 경선 때 네. 예, 이혼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 발표? 예. 경선 때? 예. 그러니까 실질적이 지금 네. 어제 그 주진우 사람들이 씨가 얘기한 그 얘기구나. 어떤 거요? 최초로 이혼하는 당선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경선 때. 경선 때. 예, 경선 때 처음 출발할 때 네. 1시에 이혼 발표를 한다고 네. 여사가 대통령한테 얼음장을 놨어요. 예. 왜 5대5인데 네가 먼저 결정해. 잠깐만요. 요거 조금만 더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경 설명.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글쎄 반도 안 나온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대부분 또 이제 자기 시각으로 정치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쭉 설명드리면 왜 5대5냐. 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왜 내 허락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예? 그 다음에 아니 사이도 자식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당신 면회 한번 가봤어? 오후 1시에 내가 기자들 불러서 이혼 발표할 테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해. 예. 왜 5대5인데 너 혼자 결정해? 예.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너무 왜곡된 걸로 다 그냥 어떻게 주소 들은 것 같고 또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거짓의 산이 많이 쌓여 있어서 김건희 제가 씨가 말하기가 그러면 어려워요. 예. 경선 때 이혼 발표를 하려고 시간을 오후 1시까지 잡았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네요. 캠프 사람들은 몰라요. 코바나 콘텐츠니까.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대요. 정진석 그분 같은 경우도 예. 밖에는 묶어놓은 개다. 예.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구속되기 전에. 맞아요. 몰라요. 그리고 김재원 씨가 얘기할 때 그 아크로비타 와서 그 피자나 뭐 이런 거 가서 뭐 고기나 먹고 갔지 뭐 지가 언제 거기 들어왔을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못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의 구조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지원이나 유고경이나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는 친구들이고 그 네. 친구들하고 제가 뭐 대화를 하거나 뭐 해본 적이 문 열으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고 뭐
그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분이어서 10분밖에 안 남아 예, 있는데 중요한 거 빨리빨리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맘대로 하면 너 혼자 해, 나 안 할 거야라고 이혼 발표까지 계획을 했던 김건희 씨는 네. 이 비상계엄의 기획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획자라고 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불만 불평을 했으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데 모든 의사 결정은 네.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안 그러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너무 뜬구름 잡기로 얘기하니까 힘들다 듣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의사 결정 구조가 네. 내가 거기서 복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의사 결정 구조가 네.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큰 결정은. 네. 근데 해버렸잖아요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 네. 돼 있는데 네.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얘기는 그걸 알고 있어서 너가 왜 그 똑바로 못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거 누가 뭐라 해도 의사 결정 구조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된 거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질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꿈 얘기. 어떤 거? 저 남쪽으로 가면 안 돼. 다 취소시켜. 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왜곡이 많이 됐는데 제가 네. 아니냐면 그때 그 김 비서관이라고 김영선 의원 네. 예 수행 비서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꿈이 너무 안 좋아서 예.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김건희 씨한테. 예, 예. 문자를 보내는데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네. 그랬더니 뭐냐면 캄보디아하고 발리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영문이 전화 오니까 옆에 있는 수행비서가 너무 놀래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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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어제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남쪽 바다에 떨어지더라. 예. 선생님이 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남쪽 바다에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좀 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캄보디아 발리 예. 써준 거죠. 그냥 캄보디아 발리라고 내가 했으니까 그 어디 간지를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G2인지도 몰랐고요. 네. 그런데 여사가 바로 거기서 오빠 선생님이 응. 오빠 선생님이 가지 말해. 가지 말래. 예. 예. 다 취소시켜 이러더라고. G2N을 다 취소시켜? G2인지 나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를 다 취소시켜. 네. 예.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비행기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뭐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진다면서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럼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집에 다시 가서 꿈을 꿔라.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 꿈을 선생님. 이러고 전화가 끊겼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개의치 마라는 마산 앞바다의 정어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탈선하고 그런 일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텔레그램에 있어서 그게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시 검색해 보시면 그거를 보내게 됩니다. 자,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실은 외교 행사는 1년 전에 몇 년 전에 다 세팅이 됐는데 그거 다 취소시켜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이제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아니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정말 이제 그 당시에 일주일 뒤에 성공의 교수 저 그런 일이 신부님께서 있었죠. 예. 뭐 비행기와 사고.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여론이. 났죠. 예. 자, 예.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재판 지금 그 정치자금법 사건에 네.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검찰에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공공형사부장 법무부의 공공형사부장으로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받아서 네. 전달을 했겠죠. 김건희 씨에게.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정유미 지검장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사받을 때 네. 혹시 이런 거를 좀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 예, 의사결정 구조를 제가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받았을 거고 3개월 동안 요번에 보니까 네. 10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네. 예. 보고서는 네. 수사 보고는 10번을 보고서는. 했더라고요. 예. 10번을 했고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예. 자체 조사와 관련 조작한 게 없다. 예. 그리고 자체 조사한 게 조작이 없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그 씨는 이야기를 제가 그 수사 받으면서 음. 저한테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하는 80안건은 부풀려서 한 거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 검찰한테 다 들었어요.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아, 황금폰- 그거는 이제 창원의 인터불고 그 인터내셔널 호텔이네요. 예. 인터내셔널 아니 호텔에서 세 번 만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USB를 통해서 황금폰에 있는 내용을 일부 내용이죠. 아주. 그러니까요. 그 녹음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선이 그거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맞네. 네. 그거를 전달을 해주라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혹시 최근에 확인하셨어요? 전달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노트북으로 해서 다 확인해서 전달을 했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고 이렇게 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호텔에 세 번 만나요 방에서.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전달했다는 내용. 이제 USB는 서울 가서 전달해야지 뭐 전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카톡이나 메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결국에는 우리 명 사장님과의 그 공천 여러 가지 또 뭐 꿈 네, 얘기 등등 너무나 많은 검찰에 넘긴 증거물이 60만 건? 그 이게 지금 다 드러날까봐 지금 이제 전전긍긍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카톡 해갖고 네. 몇백 개 나왔다는데 실질적으로 파일 자체가 60만 개입니다. 파일이 60만 개. 네. 그 다음에 카톡이 15만 개, 예. 문자가 2만 5천 개입니다. 예. 지금 그거 아무도 지금 그 공개를 못하죠. 이거 창원지검은 다 갖고 있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겠죠. 검찰이. 예. 예. 검찰은 이걸 갖고 있으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예, 있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이 수사가 그럼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도. 카톡이 예. 일부가 나왔는데 뭐 제가 교도소에서 145일 있었는데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모 프로에 나가서 지금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닌 에피타이저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네. 저는 여태까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네.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20개, 10개밖에 없는 놈이 20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허풍이고 과장이지만 네. 100개 가진 놈이 30개 얘기했다고 그걸 저보고 허풍이고 거짓이고 얘기하는데 1년 전에 했던 말 다시 가서 보시고 지금 와서 보시면 제가 말이 틀린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포렌식 할 돈도 없어요. 네. 근데 전화기에는 누가 갖고 있느냐? 남상권 변호사가 갖고 있어 다. 네. 예,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일이 60만 개, 예. 카톡이 15만 개, 그 다음에 문자가 2만 5천 개. 예. 거기에 재미난 거는 공천이나 무슨 대가나 이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단어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글쎄 뭐 특검에서 아직 기소도 안 하잖아요. 특검에서 아직 기소를 안 했다 명태균 씨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 뭐가 아니 혐의가 특검에서 있으면 당당 특검이 기소 그러니까 기소를 제가 했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이게 화요일에 구형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러운데 예. 하여튼 뭐 나중에 진실을 한 개씩 다 나올 거고 예. 그 명태균과 관련돼서 수사에서 3개월 동안 수사 보고서 10번 올라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정유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명태균 사건은 솜사탕이다. 실질적으로 크게 뭐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압수수색 받고 조사를 받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압수수색 2번 와요. 왜 오셨어요? 검사한테 물어. 대통령 녹음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통령 녹음이 나왔다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계속 물어봐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는데 그 김건희 여사 녹음이 나온 게 아닌데 예. 검사는 계속 김건희만 물어봐요. 김건희 여사만. 그럼 누가 지시했다고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갖고 또 재미난 거는 제가 이제 구속됐어요. 그때 그 공소장에 보면 9,800을 내가
세비 반띵으로 돈을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김영선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돈을 갚은 거 받은 거예요. 그 다 증거 자료가 재판에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12월 네. 3일 날 기소가 되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뭐라 그러냐 두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9,800으로 나왔어요. 그죠? 공소장에. 조사를 받으니까 또 7,600이래요. 근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 네. 사건에 비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건에 비해서 금액이 좀 작아요. 그러더니 기소할 때는 또 8천 몇백으로 올려요. 9시가 다 됐습니다. 네, 또 시간이 하나는 다 돼서 또 하나는 예. 우리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기소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구속됐으니까 기소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예. 구형이 검찰의 구형이 나오기 네.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꼭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일요일 날 이준석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뭐 관련해서도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분들과 관련돼서는 뭐 저 관련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이준석 관련돼서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다. 네. 이준석 관련해서 당시에 당 대표였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수사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 왜 홍준표는 저렇게 다녀요? 오세훈보다 홍준표 훨씬 커요. 근데 뭐냐면 수사는 제일 먼저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기 때. 그 초기 때 수사를 고발이나 고소인이 가장 진술이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강혜경 김태열 씨가 자기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걸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똑바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댓글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속 시원히 60만 개 싹 다 꺼내놓고. 아니 그 남 제가 봤을 때 변호사님 남 변호사가 갖고 계시니까. 있는데 그 언론에다가 제가 뭐 했던 얘기가 네. 돈을 좀 내서 그 포렌식을 하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러니까 포렌식한 그 회사도 있고요. 나올 어디가? 거 다 나왔다라는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그 회사가 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다. 근데 뭐 뉴스타파 얘기인데 그게 아까 했지만 그 몇 개요? 200 몇 개. 60만 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왜 내가 그럼 60만 개 중에 제일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60만 개 중에 대한민국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핵폭탄급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60만 개 있다. 이렇게 많다. 앞으로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새로운 말만 얘기가 하지 아니라 말고 뭐가 핵폭탄이냐? 뭐가 핵폭탄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해서 그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이름 거명하면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네. 제가 교도소 있을 때 뭐라 그러대요. 저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다. 지금 댓글창에 미꾸라지라고 막 나오고 있어요. 에이, 그거는 확실하게 사실만 딱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저는 검찰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 말만 할게요. 검찰에서 솔직히 말하세요, 진술하세요, 자백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 안 돼요. 알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음 의원님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요? 이준석 대표는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 다 전망해요, 기자들이. 누가요? 기자들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